어느 한쪽도 물러서지 않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최근 혈액암으로 수술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진 푸틴 대통령이 놀라운 진설을 러시아 관료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바로 한국에서 젤렌스키 대통령과 정전협정을 체결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한국이 중재자 역할을 맡아 두 국가 사이의 평화를 조율하길 바란다는 내용이었는데요. 푸틴이 왜 한국을 콕 집어 중재를 맡아달라고 했는지에 대해 지금부터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리 건네줘. 흙더미 속에 묻혀있던 러시아군의 장해에서 그녀는 특이한 문건을 하나 발견했는데요. 러시아군이 장악했던 트로스티어네츠 마을에서 발견된 이 문건은 러시아의 향후 계획이 담겨 있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보국은 러시아 문건 속 담긴 내용은 푸틴이 의도한 계획에 맞으며 러시아가 보인 이상한 행동은 모두 푸틴이 의도적으로 계획한 것이라는 사실을 폭로했죠. 원래 시수가 체플 우크라이나 국립수사국 국장이 밝혀낸 바로는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역을 정복하기 전까지 군사를 물리지 않을 것을 병력에게 강조했다고 합니다. 현재 러시아군이 지배 중인 돈바스 지역 외에도 수도까지 완전히 정복하기 전까지는 병력 후퇴는 없을 것이라는 내용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전쟁이 시작될 무렵 미 CIA 국장은 미국 청문회장에 출석 푸틴은 이틀 안에 기후까지 정복한 후 우크라이나 전역을 지배 러시아를 다루는 일을 정부 수반으로 삼아 우크라이나와 완전 정복을 노리고 있다고 보고했는데요. 초기 전쟁을 치를 당시와 상황이 많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푸틴은 전쟁을 속행할 생각을 계속하고 있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승리를 기념하는 전승절 자리에서도 푸틴은 현재 치르고 있는 전쟁을 그만두겠다는 의사를 보이지 않았죠. 그런데 완광할 것으로 예측되는 푸틴의 주장이 바뀔지도 모른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최근 푸틴은 러시아 병력을 히르키우 인근에서 철수했습니다. 우크라이나군 공식 보도에 따르면 북동부 도시인 히르게후에 위치한 러시아 병력이 국경 쪽으로 철수했다는 사실을 확인해 주었는데요. 앞서 많은 전문가들은 치열하게 전투가 벌어지는 아주 오스트랄 제출 소범코 주변에 병력을 집중 산계되어 있는 러시아 병력을 하나의 군단으로 뭉쳐 효과적인 타격을 위해 병력을 물린 것으로 분석했죠. 그러나 이 병력은 아주 수탈 쪽으로 향한 곳이 아니라는 보도가 나오며 우크라이나 내부 그 어디 지역에서도 철수된 병력을 볼 수 없다는 소식이 나왔는데요. 감쪽같이 사라진 이 병력의 존재에 대해 의혹이 일어나는 그 순간 푸틴에게 심상치 않은 경고가 일어났다는 보도가 발생했습니다. 바로 그동안 끊임없이 의혹만 제기되었던 혈액암과 관련 일을 제대로 바로잡기에 병원에 입원했다는 소식이었죠. 영국 메이저 언론사인 더 타임스는 푸틴 대통령이 혈액암으로 입원했으며 이 입원이 중대한 변화를 가져왔다고 분석했습니다. 올리가르히의 인터뷰를 인용해 이 소식을 전한 더 타임스는 현재 푸틴의 상태가 심각하다는 사실을 알렸습니다. 미국 잡지 미라이지에 역시 러시아 관련자의 인터뷰를 공개하며 푸틴이 암투병 사실을 확인 전쟁 침공 직전 푸틴은 혈액암 관련 수술을 한 차례 받았다는 사실을 추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러시아 언론 역시 푸틴의 혈액감소 사실을 보도하며 현재 푸틴의 암투병 상태가 급격하게 악화되었으며 이를 위해 푸틴의 대역이 급하게 필요하다는 사실을 공개했죠. 를 종합해보자면 현재 푸틴이 혈액암으로 쓰러졌고 전쟁을 지휘할 만큼 정신이 없는 것은 분명한 사실. 매년 참석하던 아이스 하키 경기에도 불참하고 영상 메시지를 통해 자신의 존재를 알린 것을 봤을 때 러시아에선 권력의 공백이 발생한 것인데요. 놀랍게도 이 모든 것을 예측한 푸틴이 공백 기간 중 찾아올 자신의 상황을 예측하고 비밀 메시지를 복원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메시지를 받은 인물은 급하게 모습을 감추죠. 그 인물이 다시 나타난 곳은 바로 연해주였습니다. 친서를 건네 받은 한국인들은 갑작스러운 내용에 정신을 차리지 못했는데요. 연해주 정부 고위 공무원이자
세계 산업 및 기업인 협회 아시아 태평양 지역 지부장인 예브게니 루세츠키 지부장은 심각한 얼굴을 했죠. 푸틴 대통령의 친서를 건네 받은 이들은 내용을 살펴보고 충격에 빠지지 않을 수 없었다고 합니다. 바로 한국에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의 정전협정을 체결할 것이며 서울에서 협정 체결할 것을 한국이 도와주길 바란다고 밝힌 것이죠. 푸틴에게서 친서를 받은 루스체키 지부장은 내용이 사실임을 강조하며 터키가 우크라이나 러시아 사이에 중재자 역할을 했듯이 한국도 중재자 역할을 담당하길 바란다고 말했죠. 현재 터키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사이를 오가며 둘 사이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중재하고 평화협정을 위한 테이블을 마련하는 등 이번 전쟁에서 놀라운 존재감을 보였는데요. 나토 동맹의 일원이면서 동시에 러시아와 친한 관계를 유지한 터키는 이중 행보로 비난을 받은 국가이지만 동시에 전쟁을 종식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맡은 국가로 급부상했습니다. 자국산 무기를 우크라이나에 수출해 어려움에 처한 우크라이나를 도와주는 행보를 보였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옛 소련제 무기 제공은 거부하면서 교묘한 줄타기 외교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정학적 위치 때문에 터키는 우크라이나 러시아 양국 사절의 소통의 장이 되었고 4차 평화협상의 장소로 각광받으며 평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중요 장소로 발돋움했죠. 핀란드, 스웨덴 양국가가 나토에 가입하기로 마음을 먹고 가입 신청을 보낼 때 터키는 혼자서 거부권을 신청했음에도 불구하고 터키에 대해 강하게 얘기할 수 있었던 유럽 국가가 없을 만큼 터키는 중간자적 위치를 잘 노리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한국을 향해 요청한 것은 바로 터키처럼 중간자적 위치를 유지해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한국에게 특별히 푸틴은 친서를 보내며 평화협정을 위한 교두보로서 역할을 담당해주기를 바란 것인데요. 한국은 현재 러시아의 뒤를 치기 위한 준비를 거듭하고 있고 내부적으로 거론한 문제조차 진압하지 못해 문재인 국가이고 일본의 경우 쿠릴 열도 분쟁이 끊이지 않아 러시아 입장에선 믿을 수 있는 동아시아 국가는 유일하게 한국밖에 없었던 것이죠. 태우 전 대통령 시절 북방 외교를 통해 수교를 쌓으며 한국 기업의 도움을 받은 기억을 가지고 있는 러시아는 미국과 서방 세계와도 친분을 가지고 있는 한국의 특수성이 평화협정을 조율할 수 있는 유일한 국가로서 한국을 주목한 것입니다. 러시아는 그러지 않아도 최근 있었던 비호국 대상 특별경제조치에 대한민국 기업들은 포함하지 않으며 한국에 대한 유화적인 제스처를 보냈습니다. 산업부는 한국 기업들이 러시아의 제재 대상이 되지 않았고 유럽과 일본 등 다른 국가와 다른 처분을 내린 것이 이례적이라고 밝혔 정도였죠. 제재에 나서면 미국과 공조를 맞추는 한국도 당연히 러시아가 특별 경제 조치를 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외로 둔 것인데요. 뿐만 아니라 러시아 카잔에서는 2년 만에 한국의 날 행사가 열리며 한국 문화를 대대적으로 소개하는 자리가 열렸습니다. 예전처럼 한국에게 우호적인 제스처를 보내며 러시아는 한국을 발판으로 평화협정까지 이어갈 각오를 다졌는데요. zel렌스키 역시 평화협정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하며 러시아가 조건을 성실하게 수행할 것을 요청했다고 하는 상황. 대한민국 서울이 평화를 이루고 전쟁을 종식하는 중요한 장소로 거듭날 가능성이 높아진 것입니다. 거의 불가능할 것으로 보였던 정전이 한국의 주도 아래 가능해진 셈이죠.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은 최근 방송을 통해 우크라이나의 역시 평화를 위해 러시아가 제안하는 평화협정을 보고 이를 고려해 평화협정 체결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영국 싱크탱크 채텀하우스와의 인터뷰 자리에서 젤렌스키 대통령은 현재 러시아가 설치한 영토를 모두 포기하고 2월 23일을 기준으로 상황을 돌릴 것을 강력하게 말했습니다. 그는 그들이 모든 다리를 파괴했지만 비유적으로 말해서 아직 모든 다리가 파괴되지 않았다고 언급하며 아직까지 대화 채널을 우크라이나는 포기하지 않았다고 밝혔죠. 혈액암으로 수술까지 받는 상황. 게다가 전쟁의 양상 역시 푸틴이 원하는 만큼 극복되지 않은 가운데
푸틴이 할 수 있는 것은 현재 가지고 있는 해결사요. 러시아군이 지키고 있는 영토를 지키는 것이 고작이죠. 미 싱크탱크 전쟁연구소는 러시아가 가진 전략의 숫자가 그리 많지 않으며 설사 러시아가 이 모든 영토를 온전히 방어한다고 한 뒤 경제 위기로 인해 위태로운 러시아 경제를 고려한다면 조그만 충격에도 아슬아슬한 평화는 깨질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습니다. 물구 전략을 러시아도 고민해야 하고 우크라이나와 타결을 맺어 우크라이나-러시아 쌍방 간 협의를 봐야 하는 입장이죠. 서울에서 벌어지정 전 협정은 과연 어떤 방식으로 결말을 맞이할까요? 전쟁의 비극을 잊고 폐허에서 선진국으로 거듭난 한국 상징적인 이 자리에서 우크라이나 러시아 모두 만족할 만한 정전협정을 맺길 바라며 쓸데없이 흐르는 비가 이번 기회로 완전히 사라지기를 기원해 보겠습니다. 수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